모자익입니다. 이것은 모자익은 그러니까 그 세계 최초의 그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최초의 웹브라우저다. 그러니까 최초의 웹브라우저. 이것도 이제 조금 뒤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자익이 이제 기반이 돼 가지고 그 넷스케이프사의 내비게이터라는 이제 최초 상용화된 웹브라우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상용화된 웹브라우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나오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1900 최초 웹브라우저 92년, 그다음에 1994년에 그 넷스케이프사의 내비게이터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1995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설명 뒷장에서 자세하게. 인터넷 환경의 특성,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란 이제 개방성이라는 거죠. 개방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웬만한 것들이 다들 접속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개방성이냐라는 거죠. 왜 개방성이냐라고 할 때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하고 있어가지고 TCP/IP 표준의 기존 컴퓨터는 모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것에서 상호 접속성, 커넥티비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커넥티비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게 TCP/IP입니다.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개방을 한 거예요. 오픈한 거죠. 오픈했다는 것은 이제 그 돈을 안 내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이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컴퓨터들이 이제 TCP/IP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CP/IP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 능력, 월드와이드웹을 통해서, 월드와이드웹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해서 이제 그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전송이 이제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죠.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웹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웹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들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컴퓨터가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물들, 문자, 음성, 사진, 동영상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뒤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옵니다. 네트워크 용량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이제 그 광 케이블을 사용하게 된 거죠. 광 케이블. 이게 이제 또 그 인터넷 발전의 큰 그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버 optics 해가지고 광 케이블이란 말을 썼죠. 옛날에는 광 케이블 전에는 뭐냐, 구리가 있었죠. 구리선이 있다가 구리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속도가 빠른 파이버 optics 광 케이블을 쓰게 된다. 그래서 광 케이블을 써가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되고 전송 용량이 크게 확대됐다라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인터넷 환경이고요. 지금 인터넷도 제일 처음에 인터넷은 그러니까 파이버 optics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파이버 optics가 되면서 더 이렇게 전송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역적 시간적 장벽의 해소.
비즈니스 활동의 물리적 제약이 깨지면서 시간 및 위치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시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시간과 위치에 관계없이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일간 인터넷의 이제 전송 방식. 인터넷의 이제 전송 방식이라는 것의 전송 방식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패킷이란 게 뭐냐 하면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은 패킷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고 패킷이 도착하면 다시 패킷들을 원래 메시지로 조합하는 방식이다. 메시지 전체가 한 번에 전송될 필요 없이 통신 경로를 따라 패킷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동함으로 전송이 더 효율적이며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 메시지가 4개로 이제 쪼개질 수 있다 그래요. 4개로 여기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 출발, 도착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길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이 이 길을 여러 가지의 길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가 이제 A, B, C, D라고 이제 하다면 A는 이제 여기서 이제 A부터 출발한 거죠. 이제 요 하나하나를 패킷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를 패킷 이렇게 쪼개가지고 출발한다. 이제 A라는 게 이제 A라는 패킷이 출발할 때 이제 출발 주소지하고 목적지 주소지를 가지고 IP 주소를 뜻합니다.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각 이 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 쭉 가다가 여기에 왔다. 출발했어. 근데 여기 왔다. 그럼 여기에 있는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라우터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는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준다. 라우터 길을 안내해 준다. 이 라우터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내비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내비가 어디 갔을 때 이렇게 내비가 최적 지점에서 될 때 최적 길을 가르쳐 주듯이 어떤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런 어떤 뭐냐면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도착하게 되면은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게 이 길을 택해서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길을 택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 길을 택해서 갔고 이 길을 택해서 갔고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럼 이제 A가 도착을 하는 거죠. A가 도착.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B도 마찬가지, C, D도 마찬가지. 각각의 독립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출발하는 B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가다 보니까 B는 이 길을 갔다가 이 길을 갔다. 근데 이렇게 A, B, C, D가 이제 각각 순서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출발했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제일 처음 도착했는데 도착된 순서는 C가 먼저 도착했다. C, A, B, D 순으로 만약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C, A, B, D 순으로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이것들이 다들 이게 전체가 몇 개 조각이고 그다음에 내가 몇 번째에 속한다는 것을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체가 4개고 그러니까 그것은 A 같은 것은 4개 중에 첫 번째다. 이런 식으로 C라는 것은 4개 중에 3개 번째다.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4개가 다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4개가 다 도착을 했다.
그러면 도착지에서 다시 A, B, C, D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시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합을 이제 이렇게 조합을 다 도착을 했다. 그러면 다시 조합을 A, B, C, D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된다라는. 요렇게 하는 걸 바로 뭐냐면은 패킷 교환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죠. 자, 이게 패킷 교환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이제 그 다른 그 교환 방식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인데요.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회선 교환만은 이제 서킷 스위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SIRCUIT 서킷 스위칭 DCHING 서킷 스위칭이라는데 요것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전화망인데 인터넷에 사용하지 않은 전화망.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 전화잖아요. 인터넷 전화는 패킷 교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교환 그 전화망. 그러면은 이건 뭐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통신 회선 전체가 동시에 열린다. 이 뜻이 뭐냐면은 동시에 열린단 말인데 같이 그냥 연결이 돼 있으면서 다른 것에 활용이 안 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통신 회선 전체가 동시에 열려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주로 전화망에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송신자, 수신자로 갈 수 있는 이제 이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한 길이 딱 태겠다 이거야. 어느 한 길이 딱 잡혔다. 그러면 이 길이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통신이 이루어질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사 그러니까 연결이 됐는데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 할 때도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 할 때도 이게 그냥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 전송이 손실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통신자 수신자가 어느 한 선을 각각의 선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물고 있는 거야.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패킷 교환 방식으로 그럼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라고 이제 바꾸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기존 전화망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가 아닐 때 전화망.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굉장히 이것을 그러니까 그 전용 회선을 쓰다 보니까 그 라인이 굉장히 깨끗한 거죠.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서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그 패킷 교환 방법을 쓰다 보니까 패킷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출발해서 나중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트래픽 같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도착을 하다 보면은 음성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먼저 와가지고 도착할 때쯤 도착이 됐어야 되는데 도착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이 되고 막 그러면은 이게 깨지는 거죠. 문제가 그럴 경우는 어떤 인터넷 전화인 경우는 어떨 때는 그럴 경우는 뭐냐면은 그 소리가 약간의 흐릴 수가 있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가지고 많이 향상이 되는 상태죠. 이하고 이제 회선 교환 방법을 굉장히 이제 그 향상시킨 게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한 그 패킷 교환 방법이죠. 그러니까 패킷들이 쉽게 말해서 쪼개진 그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보통 패킷은 보통 한 그 1K 정도, 1K 바이트 정도를 이제 크기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1K 바이트.
그래서 이제 패킷들이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동함으로 지형 시간을 최소화하며 전송 수단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해송 교환 방식의 비효율성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의 방법은 쪼개 가지고 그 각각의 쪼갠 것들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이동을 한 후 다시 원위치 다 도착했을 때 다시 그 원래의 메시지로 다시 그 구성한다라는 건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출발한 게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먼저 출발한 게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떨 때는 음성인 경우는 약간의 흐려지고 깨질 수가 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메시지 교환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회송 교환다 메시지 요것은 이제 좀 다른 건데 요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메일을 생각합니다. 이메일.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선이 동시에 열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동시에 열릴 필요는 전화선 같은 걸 동시에 열린 거죠. 동시에 열릴 필요는 없는데 메시지 전체가 구간을 이동함으로 전선이 크게 지연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메시지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메시지 전체가 여기 여러 구간을 이제 그 송신에서 수신으로 가는데 여러 구간을 이제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는데 구간을 이동하는데 이제 이게 구간이 열릴 때 이제 한번 갔다가 여기에 이제 저장돼 있다가 또 갈 수 있을 때 다시 가고 다시 저장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이메일 전송 방법이다. 메시지 교환 방법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열릴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 또 있다가 또 이게 열리면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거죠.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네트워크가 약간의 이게 아이들 할 때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용량이 조금 컸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안 왔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안 왔어. 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은 이제 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메일이 내용의 컨텐츠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게 쉽게 말해서 메시지 전송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최적화 관점에서 이메일 전송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패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나옵니다. 자, 패킷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일정한 크기, 패킷 크기로 이제 쪼갠다라고 했죠. 근데 패킷 크기는 대체적으로 1K, 그러니까 1000바이트, 1024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킷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이제 패킷 1부터 패킷 N까지 이렇게 쪼개졌다고 그래요. 이런 패킷 1부터 패킷 N까지 있는데 각각 패킷에는 앞에다가 헤더를 붙여요. 헤더를 앞에 헤더가 있고 뒤에가 이제 데이터를 붙인다는 거죠. 헤더는 왜 있느냐? 여기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주소 같은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헤더는 한번 봐볼까요? 책에는 조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TP에는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헤더에는 이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발지 어디에서 출발했다 하는 거죠. 출발지 IP 주소. 컴퓨터 IP 주소겠죠.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컴퓨터 IP 주소. 컴 IP 주소겠죠.
그다음에 그 출발 어디서 출발했고 목적지도 있어야 되겠죠. 목적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목적지 IP 주소.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떻고 목적지가 어떻고. 그다음에 패킷의 길인데 패킷의 이제 길이라는 게 이제 개수겠죠. 아, 우리가 패킷이 몇 개로 쪼개져 있다. 아까 이야기했더니 뭐 4분의 1 막 이렇게 전체가 몇 개인데 내가 몇 번째이냐라는 거죠. 그 패킷의 순번, 그다음에 기타 제어 뭐 이런 식으로 하가 됐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발지 주소, 출발지 IP 주소, 그다음에 목적지가 어디고, 그다음에 이 전체는 몇 개로 쪼개져 있고, 아까는 네 개였죠. 네 개로 쪼개졌었고, 그것은 나는 몇 번째고,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뭐 첫 번째다, 네 개 중에 두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타 제어 정보, 뭐 혹시나 오류 같은 게 오류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개별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킷들이 모두 도착했을 때 고정 길이 이들 패킷을 조합함으로써 본래 메시지를 재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개를 보냈는데 네 개가 다 도착을 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가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헤드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라우터라는 말이 있었죠. 라우터. 말은 그대로 보자면 라우터라는 게 이제 길을 안내해주다. 루트라는 말이 있죠. 어디 가는 루트,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래가지고 라우터, 발음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가 이제 각 이제 어떤 목적지를 가는 데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컴퓨터에서 라우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에서 이제 어느 쪽 길을 갈 건지에 대해서 갈 건지를 가르쳐 준다. 그런 뜻에서 이제 라우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에 아까 있었죠. 이렇게 할 때,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도착했다. 그럼 여기서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쪽 길을 갈 거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여기에 라우터라는 게 있다. 라우터가 있으면서 이 라우터는 결국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킷은 각각의 이제 패킷 스위칭 방법은 패킷 단위로 쪼개져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원래의 메시지로 조립되는 이런 방식을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효율적인 방법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전송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프로토콜은 이제 이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프로토콜을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가장 적합할까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굉장히 통신하는 사람들이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다 프로토콜의 약속.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이 제일 적다 그렇지 않을까? 프로토콜, 약속, 규약, 어떤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에서는 TCP/IP라는
그 프로토콜, 이것이 이제 그 상당히 큰 단위의 이게 그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약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약속을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다 통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이질성이 점점 심화됐다. 그렇죠. 이게 문제는 이제 이질성이 심화됐다. 이야기는 뭐냐면 통신이 안 된다는 거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하드웨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 방법도 굉장히 그 다양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이질적 컴퓨터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된 통신 규약이 필요한데 이를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통신 규약,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약속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약도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심지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뭐 정치인들한테도 사용돼요. 정치인들한테는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저 사람하고는 프로토콜이 안 맞아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안 맞아. 뭔 말이냐면은 약속 규약,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인, 쉽게 말해서 프로토콜이 맞는다는 것은 어떤 사인을 보내면 어떤 사인이 와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무슨 사인을 보내도 저쪽에서 사인이 제대로 안 와버린다. 이런 경우는 프로토콜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뭘 보내면은 그쪽에서는 뭐가 와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정하는 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업 고유 표준, 이게 프로프라이어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로프라이어터리라는 말은 이제 뭔 말이냐면은 이것은 오픈이 안 된 기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프라이어터, 나의 고유한, 이게 어떤 고유한 기업의 고유한, 그렇죠, 고유한. 그러니까 이건 오픈이 안 되고 프로프라이어터, 나한테만 존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고유한데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던 반면이다. 프로프라이어터리 표준은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던 반면이다. 그렇죠. 나의 고유한.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죠. 프로프라이어터리 스탠다드라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떤 기업의 자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픈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뭐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그 페이턴트, 그러니까 특허 싸움을 그렇게 할 때는 서로 자기의 프로프라이어터리 표준이, 프로프라이어터리 자산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프로프라이어터리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이렇게 프로프라이어티만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최근에는 그래서 보편적인 성격을 뗀 산업표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개방형 프로토콜. 산업표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TCP/IP 이런 걸 뜻합니다. 산업표준, 그죠? 지금 개방형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기존 컴퓨터들이 함께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모두 동일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된다. 동일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제작하면 상호 통신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동일 프로토콜. 이 동일 프로토콜이 인터넷에는 뭐냐? 하면 TCP/IP다라는 거죠. 이 TCP/IP를 이용함으로써 그 서로 간에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통신이란 게 뭐냐? 내가 이걸 보낼 테니까 너는 이걸 보내다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그 TCP/IP, 이미 TCP/IP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꽤나 했었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뭐 노벨상이 있다면은 이런 TCP/IP 같은 것을 개발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을 이룬 거죠. 혁명을 이룬 건데 이러한 혁명을 이룬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974년에 빈센트 서프와 밥 칸에 의해서 만든 이게 뭐 기억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뭐가 조금 괜찮으면 74년 그러면은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꽤나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인터넷이 이제 74년에 TCP/IP가 만들어졌으면은 인터넷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1970년대라는 거죠. 70년대 인터넷의 시작은 1970년대인데 그러면은 인터넷의 시작은 1970년대인데 이 당시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나 뭐 이런 게 없어. 웹브라우저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웹브라우저, 웹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이제 인터넷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넷이 1970년대 시작됐는데 74년에 그 TCP/IP 프로토콜이 구상돼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4개 계층이었다. 4개 계층이었는데 추후 물리적 계층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4개 계층이었다. 원래는 4개 계층.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또 그 계층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런 TCP/IP 앞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죠. 이런 TCP/IP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을 주고 싶은 그렇게 뛰어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토콜이 왜 중요하느냐 하는 거죠. TCP/IP라는 것은 이제 그 프로토콜 하나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토콜들이 이제 작은 프로토콜이 계속 있는 거죠. 이때 이제 TCP는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무엇의 약어인가 한번 봐보세요.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어가 TCP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IP는 인터넷 요것은 여기가 쉽겠죠. 여러분들 IP 할 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IP 할 때 IP라는 게 이러한 TCP/IP란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신규약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기종 컴퓨터 기기 간의 상호환성 및 접속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누구나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TCP/IP였다는 거죠. 이런 TCP/IP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4개의 계층 여기는 이제 5개의 계층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제 물리적 계층이 밑에 있는 계층이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계층이죠. 어플리케이션 계층, 그 다음에 TCP 계층, 아까 TCP/IP 했잖아요. 그 다음에 IP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물리적 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이제 응용 계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응용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응용 계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응용 계층, TCP 계층, TCP는 호스트 간의 전송 계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P 계층, 네트워크 간의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그다음에 물리적 계층 이런 식으로 층이 5개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층은 이제 어떠한 이제 성격을 띠고 있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응용 계층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응용 계층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이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그 실행한다. 이메일, 예를 들어 이메일. 그러니까 여기 응용 계층이라는 게 그 이용자가 접하는 부분을 이제 응용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이아이 앱 보는 거예요. 마이아이 웹, 마이아이 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뭐 네이버의 뭐 웹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게 응용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응용 계층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이제 내려가겠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스트 간 계층. 그러니까 이제 계층이 이제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그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응용 계층에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낸다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데이터가 있었다고. 그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땅 이렇게 쳤더니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TCP층에서는 TCP층에서는 뭐냐면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패킷에 관련된 일을 여기서 해야 된다. 패킷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패킷으로 나누거나 패킷들을 조립한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TCP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큰 덩어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쪼개지지 않은 상태. 근데 이것을 이제 보낼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응용층에서 해가지고 보낼 때 이것을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쪼개는 TCP층이다. TCP층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TCP층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TCP층에서 그러면 역시 밑으로 내려가면 그 IP층은 이제 IP층은 요것은 뭐냐면은 주소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소. 그러면은 어떤 IP층이나 앞에서 헤더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것에 대해서 헤더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더를 앞에다가 헤더를 붙인다. 이제 보내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이렇게 가는 순서입니다. 헤더를 붙인다고. 딱 쳤더니 그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쉽죠. 여기까지는 분명했죠. 제일 위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킷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각각을 어떤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게 뭐냐면은 우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우편함을 보낼 때 그러면은 뭐 하나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수신자 주소를 적어가지고 주소 적어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어놓으면은 우체통에서 그것을 쫙 다 수거를 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우체통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 우체통.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것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의 역할은 뭐냐면 우체통 같은 역할이다. 뭔가를 그 패킷들을 거기다가 쌓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킷들을 각각의 이제 이런 우체통 기능하는 데다가 쌓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이동이 된다. 가지고 물리적 계층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계층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계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리선을 이용한다든지 구리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 케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은 뭐 속도는 얼마가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 계층에 대한 정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계층은 그런 성격이고 원래는 여기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리적 계층이 아마 추가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보낼 때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낼 때 내가 그 보낼 때 제일 처음에 덩어리가 있을 때 이 덩어리를 패킷 단위로 TCP 층에서 패킷 단위로 쪼개가지고 쪼갰고 그 다음에 IP 층에서는 그 각각 패킷들의 헤더에 필요한 정보들을 붙였고 특히 IP 주소 같은 거를 또 붙였고 그 관련된 정보들을 더 붙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것들 다들 붙여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우체통 역할을 하는데 쌓아놓는 역할. 그러면 이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은. 그리고 물리적 계층은 그 물리적 층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지컬한 라인 그러니까 뭐 무슨 이더넷이다. 뭐 이더넷에 대한 어떤 특징들 이게 뭐 구리선인지 파이버 옵틱스니 그리고 이게 속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위에 이렇게 그 뭔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위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층에서 뭔가를 보냈을 때 밑으로 누구한테 보냈을 때고 거꾸로 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 거꾸로 이제 만약에 거꾸로 때는 만약에 이걸 받을 때 이제 그런 받을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그 여러분의 어떤 컴퓨터가 있으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어떤 선들을 타고 어떤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 있겠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은 IP 쪽으로 올라와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제대로 다 됐는가 확인하고 이게 IP 주소들은 떼겠죠. 이렇게 떼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그 호스트층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제 조립을 하겠죠. 이거 순서대로 1, 2, 3, 4를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순서대로 1, 2, 3, 4 이제 순서대를 맞춰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위로 이제 조립된 것을 위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왼쪽에서 설명됐던 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쪽으로 보낼 때 그 작동하는 그 순서고, 오른쪽에 설명된 것은 밖에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들어올 때, 수신할 때 그 작동되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순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여기서 써진 거 한번 볼까요? 그 써진 것은 이제 이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및 실행한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왼쪽에서 설명되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쪽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낼 때 이제 만약에 그 이메일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한번 봅시다. 그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실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CP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된 패킷 확인 및 순서를 배열한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올라가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 밑으로 애플리케이션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패킷을 확인해가 패킷 확인은 뭐 1, 2, 3, 4 이런 거겠죠. 확인 및 순서를 배열한다. 그러니까 패킷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만들고라는 말을 빼는데 패킷이라는 걸로 쪼개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순서를 준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꾸로는 이제 뭐냐면은 순서를 이제 주는 거고,
왼쪽에서는 순서를 주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순서대로 이제 그 순서를 맞추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TCP/청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한다. IP 주소 체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IP 주소가 있을 때 IP 주소를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뭐 목적지 IP 주소 붙이고 그 출발지 IP 주소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었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 IP 주소가 제대로 다들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고 그 IP 관련된 그것을 이제 떼내는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은 아까 이제 이렇게 그 각각의 패킷들, 그러니까 그 헤더까지 있는 패킷들을 이제 밖으로 보낸다거나 할 때 아니면은 밖에서 들어올 때 그게 어떤 그 이런 패킷들이 그 헤더까지 다 있는 패킷들이 놓여 있는 어떤 그 우체통함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그걸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계층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됐다는 건데 이제 그 계층은 이제 어떤 그 물리적 전송 매체 예를 들자면 구리선이냐 광섬유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어떤 속도 그런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